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하원 사상 가장 긴 8시간의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다카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2년짜리 예산안에 다카 수혜자 구제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연쇄 이민 폐지는 아시안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명에 불과했던 아시안 이민자는 2016년 기준으로 2,100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전체 이민자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가족 이민 부문이 축소되면 아시안 이민자 증가세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주요 합법 입국 경로가 차단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16년 영주권 취득자 중 가족 이민이 96.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94.75%, 파키스탄 84.8%였으며 한국 출신도 40% 가까이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시안 이민자들은 높은 언어 장벽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와 일자리를 뺏는 침입자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이제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한인사회에서는 설날 준비에 한창입니다. 17일 퀸즈 한인회가 중국 커뮤니티와 함께 설날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아시안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퀸즈 한인회 및 지역 한인단체와 중국 커뮤니티, 지역 정치인들은 오늘 오전 플러싱 쉐라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17일 토요일 한중 합동 설날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과 37 애비뉴 교차로에서 출발하는 퍼레이드는 총 32대의 꽃차와 50여 지역 단체가 참여해 성대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수현 퀸즈 한인 회장은 20여 개 한인단체와 사업체의 지원으로 7대의 꽃차를 준비 중이라며 설날의 정치와 한국의 얼을 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봉사자와 학생들을 많이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2세들이 우리 구정과 또 한국의 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후에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떡국잔치와 국악공연, 태권도 시범 등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상원에서의 통과도 촉구했지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5일 찬성 69표, 반대 42표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드림 액트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뒤 하원은 계속 통과돼 왔으나 매번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하원 민주당은 이민자가 사회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뉴욕주의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공화당은 드림 액트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세금이 불법 체류자를 위해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림 액트가 시행되면 서류 미비 학생들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하원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도 드림 액트가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위안부 기림비 3월 10일 제막식을 목표로 기림비 건립 기금 모금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모금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공식 발족한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 후원회는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금 모금 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모두 6,745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오는 3월 10일 컨스티튜션 파크 개막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조성 비용은 모두 3만 5천여 달러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인 고교생이 주축이 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 후원회는 일본 극우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위안부 기림비 조성권을 포틀리 타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낸 만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뜻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타운 의회는 지난해 12월 위안부 기림비 건립 승인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 승인은 지난 2016년부터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학생들이 추진하기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일궈낸 결실입니다. 4일 발생한 엠트랙 사고,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재 가능성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선로는 메인 선로가 아닌 보조 선로였습니다. 화물 열차 회사인 CSX 승무원들이 열차에 실린 화물을 하차시키기 위해 메인 선로에서 보조 선로로 변경했었고, 메인 선로로 변경되기 전에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엠트랙 열차가 시속 59마일로 달리다 이 선로로 진입해 화물 열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해당 지역의 자동 신호 시스템이 고장이어서 사람이 수동으로 신호 시스템을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고, 사고 당시 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위성 추적 장치를 활용한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해 모든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어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로버트 서멀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스템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라며 이 시스템이 운영됐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엠트랙은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 설치를 준비 중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엠트랙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치 기한을 계속 연장시켰고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분도용 범죄의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 번호 유출 건수는 크레딧 카드 정보 유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신분 도용 피해자 수가 전국적으로 1,6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자블린 전략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810만 명에 비해서 106%나 폭증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피해 규모도 2016년에 162억 달러에서 168억 달러로 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사기 수법도 2015년부터 카드 복제가 힘든 EMB 칩 카드가 도입됨에 따라 카드 복제 대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결제 업체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본인 모르게 개설된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이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계좌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블린 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3명 중 1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처음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유출 건수가 크레딧 카드 정보 유출을 추월한 것인데, 보안 전문가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유출은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분 도용 피해를 막으려면 이중 인증과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조기 경보와 크레딧 동결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 임대 아파트가 1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렌트 규제 아파트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트라팔가 아파트를 운영하는 켈레드 매니지먼트사는 세입자들에게 렌트 규제 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정보 세제 혜택을 받는 수법으로 1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가 6일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1984년부터 이 아파트가 렌트 안정법에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료를 매달 수백 달러씩 더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트라팔가 아파트에서는 렌트 안정법 규제를 받는 가구는 전체 113가구 중 14가구에 불과한데 정부 기록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당국의 신관 렌트 규제 아파트 세입자 수는 113가구 전체로 그동안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려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데요. 안전 기준치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뉴저지주 수돗물에서 암 유발 물질 라듐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조사 결과 뉴욕의 1217개 식수 공급원에서 라듐이 일정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뉴저지는 396개 식수 공급원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듐이 검출됐다고 환경운동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그룹에 따르면 연방환경보호청이 정한 라듐 안전 기준치가 너무 느슨해 이번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새로 규정한 라듐 안전 기준치를 근거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별도의 기준치가 없습니다. 뉴욕의 경우 롱알랜드 메나셀 레이크 빌 워터 디스트릭트에서 공급하는 수돗물과 주민 19만 6,086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용커스의 식수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주 전체적으로는 라듐 228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수원이 669곳으로 이들 식수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590만 명 이상입니다. 또 라듐 226이 과다 검출된 식수원은 548곳으로 주민 443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버겐 카운티 램지와 패세이 카운티 가필드의 식수원에서 라듐 물질이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됐고 주 전체적으로는 총 232개 식수원에서 라듐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또 전국 식수원 2만 2천 곳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듐이 검출됐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1억 7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된 열정, 평창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입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장 뜨거운 올림픽이 될 전망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방한을 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의 한반도기가 등장했습니다. 30년 전 서울 올림픽이 그러했듯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분열과 반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